제주에서 둘은 약방을 열고 환자 돌보기에 열을 올렸다. 한양에서 희한한 약을 가져와 고치지 못하는 병이 없다며 과장을 보태어 소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다. 하루는 제주 목사가 약방을 찾아왔다. 처음에는 몸살이 있고 피부에 뭐가 자꾸 올라와 근처 약방에서 약을 지어 먹었네. 그래도 점점 칼로 도려내는 것처럼 심하게 아프이. 이건 전요하단입니다. 수두를 앓은 사람 중에 수년 혹은 수십 년 후에 피로하고 몸이 약해질 때 오는 병입니다. 열과 수독이 정체해서 오는 것이지요. 견은 갈근탁을 약화제로 내렸다. 3일이 지나 제주 목사가 편안한 얼굴로 찾아왔다. 제주 목사는 연신 감사를 표하고 돌아가고는 일주일 후 간원들과 함께 나타났다. 내 이원이 하도 신통하여 소문을 좀 내고 다녔네. 그 중에는 한영백 판관도 있었다. 한영백은 얼마 전 부임했다. 인물이 좋고 30이 되도록 결혼하지 않았다. 무슨 이유인지 모두거리는 제주로 자진하여 왔다. 목이 굳고 어깨가 심하게 아프다고 했다. 50견인 것 같습니다. 신경을 많이 쓰셨나 봅니다. 신경을 써도 이렇게 어깨가 아프오? 목과 어깨가 아픈 것은 활혈 부족으로 쥐가 나는 상태입니다. 신경을 많이 써서 간화가 생깁니다. 간담의 경락인 어깨에 진액을 말리고 수축시키고 통증을 발생시킵니다. 보름의 기간을 약을 처방했는데 사흘 후에 거의 다 나은 한형백이 다시 찾아왔다. 이번에는 가슴 통증이 있다고 했다. 시암탄과 자검초탕을 처방받았다. 며칠 후 불면이 심하다고 다시 찾아왔다. 별 병도 아닌데 자꾸 찾아오는구나. 돈이 나만 아는 모양이야. 견이 구시렁댔다. 약방일을 끝내고 정리하는데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계시오, 나 한영백이요. 방에 들어와 앉은 한영백의 시선은 내내 초이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내가 호적대장을 살펴보니 둘은 혼인관계가 아니더이다. 한영백의 앞뒤 없는 말이 의아했지만 그의 심중은 알 수 있었다. 초이에게 고정된 시선하며 별로 아픈 곳 없이 문지방이 닳도록 약방을 찾은 일하며 흉통, 불면, 입맛 없음 모두 상사병이었던 거다. 초이가 부엌에 간 사이 한영백이 말했다. 저 여인의 나이가 몇이오? 18입니다. 혼기가 꽉 찼군요. 저는 원래 30입니다. 조금 늦었습니다. 견의 가슴이 내려앉았다. 청혼을 넣으려 합니다. 저한테요? 초이가 말을 가로챘다. 저는 아직 생각이 없습니다. 홍기가 차기는 하였으나 환자를 보는 일을 좋아하고 몇 번 본 적도 없는데 이야기가 급하십니다. 밤이 늦었으니 다음에 이야기하도록 하지요. 한영백은 갈기척은 보이지 않고 몸만 달아있다. 겨우 한영백을 보내고 초이와 견 사이에 냉기가 흘렀다. 한영백이 가고 초이는 화가 난 얼굴이었다. 저는 말없이 고개만 떨궜다. 그렇게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정씨 아저씨가 찾아왔다. 정씨는 보따리를 한가득 싸들고 왔다. 초이가 밥을 차려냈다. 정씨는 며칠 내내 굶은 사람처럼 밥을 먹었다. 아이고 이게 얼마만이냐. 정씨는 밥을 다 먹고 갑자기 극성스럽게 반가움을 표현했다. 그런데 아저씨 어쩐 일이세요? 아저씨가 급격하게 슬픈 표정을 지었다. 나 여기서 살게 좀 해줘. 곱절로 열심히 할 텐게. 나 약 만드는 실력 알지? 아저씨는 전후사정 없이 막무가내였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으셨던 거예요? 정씨는 금세 눈물을 쏟을 기세로 어깨를 축 늘어뜨렸다. 말도 마. 지금까지 모은 재산을 최병석이란 놈이 다 뺏어 불었어. 최병석이 누굽니까? 최대감 아들 말이다. 지난번에 칼 맞아 죽은 제조대감 아들 말이다. 제조대감이라는 말을 듣자마자 견은 굳어버렸다. 그놈의 자식 칼 맞아 잘 죽어버렸어. 그렇게 남의 원할 살 일을 하고 사니 밤길에 칼을 맞아 돼지지 개놈의 자식들. 자세히 좀 말해보세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조대감이 살해당하고 한바탕 난리가 난 건 니들도 알지? 그래도 그 집에 뭉쳐놓은 돈이 많아서 최대감이 죽고도 잘 살았어. 근데 니들이 제주 가고 얼마 안 돼요. 그쪽 줄이 다 작살이 나버렸어. 최대감이 관아에 들어가는 살림살이로 얼마나 헤쳐먹었던지 새로 부임한 제조대감은 자기 기강 세우겠다고 거래줄을 다 바꿔버렸어. 그놈은 새로 해 먹을 생각이었나봐. 거래줄이 바뀌니까 최대감한테 뇌물 갖다 바치던 놈들이 서로 이간질을 하고 최대감 비리가 다 들통이 나고 완전히 난리도 아니었어. 그 집 다 재산 추징되고. 근데 이 아들 놈이 글쎄 혹시 말을 정리해보면 이랬다. 최대감이 죽고 그의 비리가 밝혀지면서 재산의 상당 부분이 추징되었다. 그의 아들 최병석이 가세 살려보려 상업에 뛰어들었는데 그게 약재 시장이었던 거다. 임진왜란 이후 신분이동이 활발하여 일리를 찾아 양반들이 중인이나 상인의 일에 손을 많이 대었고 신분이동도 활발히 이뤄졌다. 최병석은 거센 기세로 상권을 장악해 갔다. 먼저 부친 최대감과 연이 있던 사람들을 찾아가 도움을 요청했다. 내후원 약재 창고에 줄을 댔고 그것을 계기로 다재헌에 모종을 분양받아 비싼 값에 팔기도 했다. 약초를 매점매석하여 수급 조절을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비교적 큰 규모로 약을 유통하던 정씨에게도 손을 뻗은 것이다. 정씨가 다량의 약을 환가산으로 만들어 유통하고 채까지 팔아치우는 것을 알고 조치를 취했다. 최병석은 탕약 위주로 하는 곳에 약재를 유통했고 정씨는 다량의 약재를 구매해 약을 만들어 약 자체를 유통했다. 탕제 위주가 아닌 환산제 처방이 많아지면서 그만큼 최병석의 수입도 줄어들었다. 답과의 응시에 의관이 되려는 자들은 기존 의사대로 공부를 했겠지만 민중의들이나 세상들은 보기 쉬운 이시원의 책을 선호했다. 그에 비례해 정씨의 수입도 늘어나
최병석은 그게 탐탁지 않았다. 지금까지 의사를 집대성한 동의보감 25건이 나오면서 의학 공부에 체계가 잡히고 지방 의원들도 균등한 지식을 얻을 기회가 생겼다. 동의보감은 음식, 생활습관, 자연이치까지 담았고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약재를 사용하고 백성 누구나 읽을 수 있도록 한글도 같이 표시하여 일대의 파문이 일으켰다. 하지만 모두 본초 위주의 처방이었다. 단방의 약재 사용도 마찬가지였다. 동의보감은 기존 의학 체계와 부딪히지 않았다. 그에 반해 이시원의 책은 듣도 보다 이단 학문이었다. 이시원의 책은 기존 의사의 기초는 하나 약을 적용하는 방식에 변화를 준 것이다. 의관들과 정통 공부를 한 의관들은 이시원의 책은 저작거리 싸구려 의술이라 폄하했다. 최병석이 정씨가 만든 약에 이물질과 독성 약재를 담아 모략을 했다. 사주를 받은 환자였겠지만 그가 정씨의 약을 먹고 탈이 났다고 난리를 쳤고 정씨는 가나에 끌려 고문을 받았다. 만들어진 약은 회수되었고 재산은 압수당했다. 지난번 이시원이 당한 이유와 같은 것이었다. 내의원, 해민서, 전의감 등 관직에 있는 의원들은 자신이 배운 기존 의학에 도전을 하는 것을 극도로 혐오했다. 정씨는 경감하게 방을 쓰기로 했다. 긴 여정 끝에 정씨는 심하게 코를 골고 잠에 빠져들었다. 그날 밤 겨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스승님도 정씨처럼 당했다. 지금 자신은 제주에 있으니 별 관심의 대상은 아니지만 결국 스승님의 뜻은 한양까지 닿지 못하려나 많은 사람들이 이 약을 찾으면 더 많은 시기의 대상이 될 거다. 정씨는 다음 날부터 일을 도왔다. 환자는 제주 곳곳에서 몰려들어 아침부터 밤까지 줄을 이었고 돈도 많이 벌었다. 이제 제약관을 만들려고 해요. 정씨가 오고 한 달이 지날 때쯤 견이 말했다. 제약관? 그게 뭐냐? 약을 만드는 집이요. 대장간처럼 약을 만드는 집을 크게 만들려고 해요. 도와주세요. 뭐 도와주는 거야 지금도 하는 일인데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야. 제주만 상대로 하면 이게 수요가 가당키나 하냐? 적어도 무트로 약이 나가야 돈벌이가 될 건데 견도 생각을 안 한 것은 아니다. 묻과 상거래를 할 겁니다. 요즘 제주가 살기 힘들어 남해로 떠나는 사람이 많습니다. 제주에는 좋은 특산물이 많지만 한번 흉년이 들면 대책이 없습니다. 쌀과 소금을 사들여 올 겁니다. 그때 약재를 사드리고 저희가 만든 약과 책도 육지로 보낼 겁니다. 연은 바로 실행에 옮겼다. 옆집을 싸게 구하여 약간을 꾸미고 건의포에 객주를 차렸다. 객주는 초이가 맡기로 했다. 객주라 하면 그곳에 있는 여인이라 하면 주모가 아니냐. 초이가 주모라니 당치도 않아. 처음에 정씨가 펄펄 뛰며 반대했다. 견도 반대했지만 초이가 적극적으로 나섰다. 여자라고 의원을 하지 말라는 법이 없어. 의술을 배웠어. 여자가 상인이 되지 말라는 법도 없잖아. 난 할 거야. 이건 이야기가 좀 달라. 객주에 그것도 포구에 뱃사람들과 외지 사람들이 들락거리는 곳이 좀 험한지 아느냐. 그 사내들이 또 얼마나 더럽게 군다고. 정씨 아저씨가 긋고 말렸다. 네 뜻이 그렇다면 그렇게 해. 여인도 상인이 될 수 있지. 견이 말했다. 아이고 사내놈이 여자를 그리 험한 데로 보내면 쓰나. 정씨는 견을 원망했지만 초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말총, 미역, 해산물 등을 내다 팔고 쌀과 소금을 사들였다. 제주는 사면이 바다여도 갯벌이 없어 소금 생산량이 적었고 현무암으로 된 척박한 땅이 많아 논농사가 힘들었다. 게다가 연이어 불어닥친 쓰나미와 해일로 보리들이 다 쓰러져 먹고 살기도 힘들었다. 약방에서 벌어들인 돈은 육지에서 쌀과 소금을 사고 제주가 흉년이 들 때 가격을 올려 풀었다. 제주 특산물은 질이 좋아 시세 차익이 많이 남았다. 그렇게 양쪽으로 돈을 벌어들였다. 앞으로는 중인들이 하는 일이 세상을 주도할 겁니다. 견은 무역, 의학, 외교 등 중인들이 하는 일이 실용적인 것이 많아 그 가치를 알아줄 날이 올 거라 생각이 들었다. 지금도 견이 하는 것이 상업과 의학이다. 그로 돈을 많이 만지고 있고 그 돈으로 많은 것을 살 수 있다. 견은 정씨를 객주에 붙이고 약방과 제약관에 일할 사람을 구했다. 살림이 궁핍한 상민 5남자를 뽑았다. 농사를 짓던 사람, 장사를 하던 사람들이었는데 먹을 것만 해결해 준다면 무슨 일이든 하겠다고 달려들었다. 저는 여러분과 고용관계를 맺을 겁니다. 고용관계요? 처음 듣는 고용이란 말을 사람들은 알아들을 수 없었다. 일정 시간 여러분이 이곳에서 약을 만드는 일을 하면 그에 따른 삭을 쳐드린다는 말입니다. 열흘에 하루씩은 돌아가면서 쉬시고 설날, 대보름, 단오, 추석, 동지, 하지, 준분, 추분은 쉬셔도 됩니다. 진시에 나오셔서 신시에 집에 가시면 되고 점심은 이곳에서 제공할 겁니다. 일이 늦어지거나 빨라지면 조반과 석반도 제공할 것입니다. 삭은 달에 쌀 3말, 콩 1말, 3냥을 드리겠습니다. 견은 그것을 종이에 적고 인장을 찍었다. 남자들은 견의 말을 알아들을 수 없었다. 얼마나 심한 일을 시키려 그렇게 많은 것을 준단 말인가. 그니까 어쨌든 먹고 살게 많이 준다는 말씀이죠. 견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사내들은 정말 열심히 일했다. 이제 육지와 약을 거래해야 할 것 같아. 초이는 동의했고 아저씨는 고개를 저었다. 그냥 여기서 잘 먹 잘 살자. 육지까지 이어지면 언제 또 변을 당할지 몰라. 아저씨가 거래했던 곳 있으시죠? 초이가 적극적으로 나섰다. 정씨는 고개를 저었다. 초이와 견은 정씨를 구슬 한양에 거래하던 곳을 알아냈다. 난 안 간다. 초이와 견은 건의포와 재물포로 오가는 상인들을 따라 재물포로 향했다. 정씨와 거래를 하던 약재상들 거래를 두고 가격을 흥정했다.
안 그래도 정씨가 떠나고 약을 찾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약이 없어 골치였다고 했다. 제주에서 제물포로 약을 보내면 그곳에서 지방 곳곳으로 웃돈을 붙여팔 거다. 제약관에서 만든 약들을 육지로 보내 제약관과 객주의 규모도 점점 커졌다. 걱정했던 객주 생활은 한영백이 찾아 근덕대는 자들을 차단해 주었다. 무슨 일이 있으면 언제든 연락해요. 한영백은 매일 객주를 찾아와 초이의 안전을 체크했다. 함께 자란 의원이란 분은 여인을 이리 험한 곳에 보내도 되는 건지 모르겠소.